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 지난 시간 교실에서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그쵸? 네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를 한번 매겨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순서대로 내가 일을 실행해야 될까? 이거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세우기. 내가 시간을 잘 쓰려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 목표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 목표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단기 목표는 써있듯이 짧게는 하루의 목표, 길게는 6개월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장기 목표는 내 장래와 관련,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의 목표 혹은 먼 미래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장기 목표라고 합니다. 중기 목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혹은 내가 길게 이루고자 하는 장기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목표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는 항상 이거 왜 이럴까? 목표는 항상 똑똑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보면 S, 구체적인, 추상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근육량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근육량을 한 달 안에 2kg를 늘리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고 혹은 건강해지기. 뭐가 더 구체적인가요? 앞에 게 더 구체적이죠.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정도 혹은 결과로 나타나야 하고 마감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먼저 S,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세웠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나의 바램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나는 한 달 안에 나의 근육량을 2kg 증가시킬 거야. 꽤나 구체적이죠. 명료하죠. 이렇게 막연하게 건강해지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M은 뭐였죠? 측정 가능한이었어요. 보면 주기적으로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은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제시를 했어요. 맞죠? 근데 예시로는 뭐 개수. 나는 줄넘기를 하루에 100개 할 거야. 책을 일주일에 몇 권 읽을 거야. 혹은 몇 장 읽을 거야. 나는 뭐 음악을 몇 곡 공부할 거야. 몇 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이따 말하겠지만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A는 달성 가능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내가 너무 어렵게 목표를 세우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쉬운 목표를 잡아버리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이 중간 단계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목표는 항상 실천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과 지향적 이라고 해서 목표는 항상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한 달 안에 근육량 2kg 늘리기. 그럼 내가 한 달이 지났을 때 2kg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결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목표는 결과로, 결과의 말로 표현하자. 마지막, T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일을 딱 내가 설정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내가
막연하게 나 건강해질 거야, 근육량을 높일 거야, 이거보다는 나는 이번 학기에 몇 킬로 근육량을 늘릴 거야. 마감일을 설정하면 훨씬 성취 횟수가 쉬워지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지 우리 판단해 볼까요? 당연히 얘겠죠. 그쵸? 왜냐면 일주일이라는 마감 시간도 있고 책 한 권, 측정 가능한 기준도 있어요. 얘는 막연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대 일주일에 책 100권 읽기. 얘는 어떤 조건이 좀 미흡할까요? 실천 가능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좌절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적당하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떨까요? 1회고사 평균 85점 이상, 그리고 하루에 공부 1시간씩. 언뜻 보면 두 가지 다 구체적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스마트에서 알 부분에 결과지향적이라고 했어요. 그쵸? 하루에 공부 1시간씩 하는 거는 과정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1회고사 평균 85점 이상이라는 결과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간 관리 과정에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시간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이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 계획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시간 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먼저 나한테 고정적인 시간을 체크하는 것. 내가 고정적이어서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있죠. 수업, 학교에서의 수업이라던가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남은 시간은 어디일까를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정해 놓습니다. 그쵸? 내가 해야 될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목록화를 하는 것과 무엇이 더 뚜렷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세 번째,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실행을 합니다. 기준은 뭐였죠? 긴급도랑 중요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능률이 좋은 시간에 제일 우선적인 일부터 진행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일을 분류하기. 중요도와 긴급도가 둘 다 높은 것 먼저, 그쵸? 그 다음에 이 둘 다 낮은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남은 시간에 해도 되는 것을 맨 마지막 순서로 정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은 나의 여가 시간을 미리 계획해 놓는 거예요. 여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뭐 해야지? 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여가 시간도 만들어 놓고 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도 항상 변수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여유 시간을 항상 구비해 두기. 시험 플래너를 짤 때 월, 화, 수, 목, 금까지 짜놓고 내가 못한 공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유 시간을 둬서 이때 보강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천 단계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계획했다면 실천하는 단계도 필요하겠죠. 주의해야 될 것은 매일 조금씩 발전하기. 계획을 세웠을 때 매일매일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주의를 바라기보다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기.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T에 해당이 됐죠. 마감 시간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이 목표를 이루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제일 중요한 거. 이 계획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조금 해봤을 때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나한테 맞게 수정하는 것. 이것을 고려해서 실천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다면 돌아보는 평가 단계가 필요해요. 써있지만 평가와 내가 수정 단계 없이는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활 시간의 균형도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생활 시간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였죠? 그쵸. 생리적, 그다음에 노동생활 시간, 여가생활 시간. 인 것들의 균형이 맞는지 내가 한번 평가해 보기. 그리고 우선순위 및 개수 확인하기. 내가 우선순위를 과연 맞췄는가? 그런데 계획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혹은 너무 적지는 않은가? 목표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지치기 마련이에요. 내가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했는가? 평가를 해서 다시 목표 세우기 혹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었을 때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참고사항.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여가 시간을 잘 넣자고 했어요. 그 여가 시간은 수동적 여가와 능동적 여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동적 여가는 독서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거나 비교적 내가 있는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능동적 여가는 운동, 여행, 활동들. 수동적 여가보다는 보다 활동적인 그런 여가 생활을 의미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을 잘 넣어서 시간 계획을 활용을 하시고 오늘의 과제 선생님이 여러분 챙겨가세요 라고 말했던 거 있어요. 거기 왜 시간 도둑 밑에 있는 거기 표 있죠. 목표 세우기. 목표 세우기부터 평가까지 활동지를 모두 채워오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지금 번호 적을게요. 선생님께 문자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거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할 거고 도장을 찍을 거예요. 도장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당연히 체크리스트에 적히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꼼꼼하게 해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수업 고생했고 다음 주에는 꼭 교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